AAM 팟캐스트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와우.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은 이제 좀 약간 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며칠,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이틀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3일째 이제 물을 못 먹게 되면 이제 완전 목숨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죠. 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돈도 우리가 뭐 짧으면은 한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도는 뭐 그래도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돈이 없으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하시죠. 갑자기 너무 광범위한. 돈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반대로 약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약간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야, 돈 거리지 마라. 행복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전 진짜 돈이 없어서 죽을 뻔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진짜 부자가 안 되면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문 열라고 막 쿵쿵쿵 거리고 그런 삶? 아니면 돈이 없어서 반지하 사는데 집이 잠겨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바깥에서 물 부어 올리는 그런 삶? 옆 동네 사람들은 진짜 잠겨서 돌아가시고 그런 삶? 배고파서 던킨도너츠 버린 거 주워 먹는 그런 삶? 돈이 없으면 그냥 그런 삶을 겪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내려가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전부 막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자기 좀 되돌아보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사는 거예요. 이미 당장 일 안 하면, 당장 내일 끼니 걱정 안 하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목숨이다. 부자가 되거나 죽거나 하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전. 좋습니다. 뭔가 처절한... 비장한, 확실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돈에 대한 그런 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돈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이제 뭐 적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봤을 때 뭐 억대 연봉이다 이러면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도 이게 수입이 높을 때는 1,000만 원 넘게 벌어보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랑 아직 너무 멀고, 근데 그 이상향이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벤틀리 타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미슐랭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뭐 고기 먹고 싶어 그냥 먹으러 가고 이런 정도인데도, 이 정도 수입 가지고는 내가 영원히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머님이 지금 유방암에 진단되셔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둔 것도 있고 엄마가 옛날에 해놓으신 것도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보다는 좀 많이 나오게 해놨는데도 안심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1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제 심각한 이제 전이가 빨리 되는 암이면은 본격적인 비싼 항암치료를 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치료비가 계속 들어갈 거니까 저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치료비에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수현 씨 얘기처럼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진짜 내가 스스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닌지. 근데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분야를 바꾸거나 막 직업을 바꾸다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남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어디 뭐 한국에서만 이제 특별히 그 돈에 대한 이런 정신이 강해서 같은 직업이더라도 누가 더 돈을 못 버니, 누가 더 돈을 버니로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만큼 연봉을 본다 했을 때 비교하는 그런 게 잘 없는데 한국에서 유독 그런 게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교 문화 때문에 조금 더 그 돈에 대한 그런 게 가열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에 좀 하고요. 저는 전에는 사실 돈이 많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전혀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나 혼자 살면 알아서 되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프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아프다거나 이런, 아니면 내가 뭐 어딜 다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이런 사건을 많이 겪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니까 남자가 보통 30대 이제 약간 그런 돈에 그죠. 갑자기 팍 뜨면서 뭔가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물론 뭐 지금 막 저는 뭐 가정이 뭐 불화하거나 뭐 지금 빨리 돈을 벌어야 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뭐 누굴 부양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불안감, 약간 젊었을 때 그런 힘이 이제 점점, 물론 지금도 아직 젊고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었었는데,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4분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노동소득, 그 다음에 전문직,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투자, 이렇게 네 가지 4분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4분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처음에 이제 노동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첫 번째 너무 제가 무겁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다들 이제 알바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돈을 벌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20대 내내 뭐 한 번도 저는 용돈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알바를 좀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고깃집부터 남자들은 이제 다 해봤을 일일 알바, 뭐 막노동도 해보고, 뭐 상하차 막 이런 거, 그 공연장에서 뭐 시설 옮기는 거라든지 힘쓰는 건 웬만한 건 보통은 다 해본 것 같고, 뭐 음식점이나 서빙 뷔페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거나 뭐 다 해봤죠, 웬만한 거. 왜, 뭐 때문에? 카페에서. 네, 용돈 벌려고. 용돈 벌려고. 저는 이제 학비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해결을 했었고, 물론 학비는 대출로 많이 했었지만 지금 이제 다 갚았고, 용돈을 안 받다 보니까는 생활비가 그래도 한 달에 5, 60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핸드폰비에 교통비에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하려면은 제가 한 거진 10에서 한 7, 8년 정도 전에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5, 60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알바를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었어요. 근데 그때 경험이 저는 되게 저를 많이 다져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을 좀 다져졌나요? 일단은 자립적으로 내가 얼만큼 일하면 얼만큼 버는지를 이제 체득을 한 상태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한 달에 500원 난 벌고 싶은데 내가 알바를 해서 500을 벌려면 얼마의 노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너무 힘든데? 시간, 돈이 딱 환산이 딱 돼 있으니까 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급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500을 벌려면 500시간을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난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수입으로의 한계를 딱 깨달았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급 노동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위험한 거라든가 뭐 지식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럴 때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저도 근데 옛날에는 그 돈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저도 늦게까지 음악을 했었고 30살까지.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0살 때 첫 취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세금 다 떼고 하면 183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알바 할 때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들어갔었는데 홈쇼핑 유통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이러는데 지금 183만 원으로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뭐 결혼을 한 해 만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건 다 떠나서 진짜 생활이 안 된다. 생존의 문제네요. 진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대적인 거란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정하고선 전 그거를 따라가는 거지. 얼마 버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좀 바뀐 거죠 이제 능동적으로. 월급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뭘 아끼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생활 수준을 원해.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얼마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고 아 지금 이거 버니까 이렇게 하고 아, 얼마 남네 어떡하지? 그 답답한 거죠 이제 계속 매일매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까지에 대한 미래만 그릴 수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미래 나는 이런 미래를 원하는데 지금 내 수입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아 수입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저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딱 내 수입에 맞는 미래가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내가 더 찬란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상상만 가능하고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인 척 숨겨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곰방이라고 막 무거운 거 위에 올려주고 삽 퍼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저는 바로 20살 때부터 바로 돈을 벌었거든요. 직업군인 했었으니까 20살 때부터 직업군인 하면서 백령도에서 생활해가지고 돈을 진짜 한 푼도 안 써요. 거기 재워주고 먹여주고 섬이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대신에 이제 대학교 이제 친구들 보면 페이스북 보면 맨날 애들 하하호 미팅하고 과팅하고 근데 난 섬에서 막 바다 보면서 지키고 있고 훈련하고 20살 때부터 근데 그때 한 3, 4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시드머니를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재밌게 놀고 있을 때 백령도에서 2만 원 쓰기도 힘들거든요. PX밖에 없어가지고 PX에서 2만 원 쓰면 막 이만큼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히려 시드머니를 많이 모았고 오히려 일은 곰방 이런 거보다는 훨씬 이제 직업군인이 훨씬 쉽죠. 그럼 시드 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직업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신 거지? 아니요. 그때까지 그런 생각 없었고 한참 저희가 아마 2014년도에 우리가 20살이었는데 그때 아마 직업 1등이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서로 공무원 하려고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을 때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뭐지? 해서 난 그냥 군인이 만만하니까 군인 공무원 해야겠다. 공무원 할 생각으로 갔죠. 네.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었겠네요, 확실히. 그때 아마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근데 물론 월급은 작았어요. 월급이 18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다 떼고 딱 찍히는 게 180만 원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 들어가는 게 나가는 게 0이니까 생돈 180만 원 남는 게 180이니까 예, 나쁘지 않았어요. 수입이 적을 때는 소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비가 빵이니까 뭘 하고 싶어도 뭘 못하니까. 맞아. 소비. 얼마큼 쓰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맞아.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면은 뭐 똑같아요.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쓰면 똑같죠. 제가 딱 그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20살 때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일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한 2달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180을 준다고 하셨어요. 180. 오, 180이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트럭 저는 이제 면허를 바로 땄으니까 트럭 운전해갖고 현장에다 돌 갖다 주고 이렇게 돌 나르고 이런 거 했었는데 2달 동안 하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왜 이걸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나는 이제 또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짐 바리바리 싸 들고 엄마 나 못하겠다. 나 서울로 가서 음악 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하필 그때 또 서울에 같이 음악을 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한 2달 정도 거기서 얹혀 살고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막 배웠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달째쯤에 저희 누나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자취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나 나도 이제 돈 보탤 테니까 투룸에서 같이 살자 해갖고 또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막 그때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학원비 내고 월세 내고 그다음에 나 밥 먹을 것만 딱 벌자. 그래갖고 한 달에 한 100 이상만 벌자. 나는 목표로 그냥 진짜 한 달 살이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달 벌고 한 달 딱 다 쓰고 한 달 벌고 한 번 딱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좆됐다. 지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머리를 굴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익으로 막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명철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바하면서 여러 가지 진짜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사업 어떻게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좀 금방 파악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카페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좀 금방 캐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있는 시스템을 내가 차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을 도용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많이 떠오르지만 돈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알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 판검사, 뭐 전문직 이런 거 있죠. 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런 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시스템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육이.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은 이제 좀 판검사라고 뭐 변호사라고 이렇게 좀 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저희는 그런 전문직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전문직을 봤을 때 좀 약간 다른 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일단 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고요. 10년 넘게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의사 되려고 해도 10년 넘게 해야 되고 판검사, 뭐 변호사 이런 것도 로스쿨부터 해가지고 고시 패스하거나 뭐 행정사안이 많은 분도 있는데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해보인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고지식한 것도 많이 있었고 자기가 했던 거에 뭔가 전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비율이 좀 많았어요. 물론 고집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만 제가 조금 더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선배들은 그런 사람보단 좀 되게 융통성이 있고 사고가 유연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이제 영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전문직 분들은 네, 조금 가르치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확실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딱 이뤄냈고 증명을 해낸 사람이기 그리고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야만 이렇게 팠었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조언을 못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배워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분들은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사업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학문적인 지식을 익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써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다른 분야에 대한 뭐 솔직히 알바를 해본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집이 부유한 사람도 많았고 그 나랑 이렇게 별로 통하는 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34인데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머리 들어오지도 않지만 돈도 또 많이 들 거고 생활비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직이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나한테 적용하기는 힘들었다.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런 직업들을 해라라고 했을 때 뭐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직업이니까 하라고 하시지만은 사실상 그 전문직의 비율을 따지면 엄청 적잖아요. 두 자릿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야? 그냥 다 못 사나요? 그게 아닌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게 저는 제일 싫었고 그리고 뭔가 돈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게 저도 얼마 되지 않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직업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좀 전투력이 올라갔죠 한마디로.
적극성이 올라가고 능동적으로 많이 변했는데 음. 그렇게 해서 졸업을 딱 해버리면은 좋은 데가 못 가면 이제 부모님부터 나 자신도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음. 나는 좋은 과도 좋은 학교도 못 갔어. 그럼 나의 인생 정해져 있다. 탁 이렇게 20살 때부터 시작. 근데 80살,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음. 앞으로 그럼 60년, 50년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서 돈에 대한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그런 전문직들을 봤을 때 그들이 그런 노력해서 얻었던 지식이나 이런 거 되게 존경한 만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살률이 1등인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거 아니면 잘못된 거에서 아, 또 수능 망쳤다. 죽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경쟁 시스템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약간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진 않은데 너무 이제 그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달려가는 거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 사실. 막 수능 못 봐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게 참 그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되게 많은데 좀 일단 학교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해본 건데 사실 학교에서는 약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뭔가 그냥 직업을 딱 가지거나 혹은 그냥 뭐 국영수 사과 이렇게 딱 알려준 다음에 그걸 이제 뭐 점수 이만큼 나와갖고 어느 회사에 딱 지원하는 약간 요런 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사가 쓰기 좋게 만드는 맞아, 그렇게 맞아.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물론 그 직장 생활이 진짜 꿈이어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물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그게 조금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왜 돈 버는 법을 안 알려줄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소연 씨가 말했던 것처럼 어 약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좀 부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사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일꾼을 진짜 딱 네.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은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또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엔 근데 또 저는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은 몇 명 만났는데 이제 전문직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프라이드가 되게 높아 보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즐거운 상상 같은 거 하죠.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뭔가 필요했을 때 저런 사람 알고 있으면 참 편하겠다. 뭐 내가 나중에 소송을 당했는데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참 편한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고소득자가 됐을 때 주변에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다. 약간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저는 전문직 분들 뭐 의사 변호사 보면 부럽죠. 솔직히 사람인데 부러운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재능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가 키가 170인 사람이랑 키가 190인 사람은 확실히 있잖아요. 똑같이 농구를 하는데 190인 사람이 더 유리한 건 확실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확실히 좀 더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외형적으로 치면 190인 머리가 190인 친구가 있는 거죠.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분들은 일단 부럽고 그리고 굳이 뭐 전문직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만 해도 실제로 막 돈 벌기 시작했으면 막 35살 때부터 막 돈 벌기 시작한대요. 레지던트 하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20살 때부터 적게라도 돈 바짝바짝 모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취직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서 하면 35살 되면 레지던트만큼의 돈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예. 그래서 부럽긴 하고 멋있고 부러운데
어, 그 길이 꼭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를 쌓기 위해서 네. 전문직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나는 월급 200만 원이어도 의사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의사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서 의사가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굳이 음, 저도 좀 동감하는 네. 바입니다.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업 같은 걸 좀 많이 그런 하잖아요. 것들은 짱 카페를 하더라도 예, 뭐 사업을 하건 아니면 투자를 하건 할 텐데 그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이 4분면이 있는데 노동, 그 전문직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좀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사업이긴 한데 돈을 좀 굴리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자산가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길이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길이 뭔가 있다면은 정말 편할 텐데 예. 물론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지만 돈을 벌려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사업에 대한 거나 뭐 상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돈이 있다면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게 내 일을 해야지 더 뿌듯함을 느끼고 내 능력을 발현시키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돈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어서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보험 일을 하다가 법인 컨설팅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법인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험 상품으로 저는 이제 계약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사업인가 싶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보험은 내 밑에 사람이 계약을 넣으면 제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있거든요. 모든 영업은 다 똑같겠지만 약간 피라미드처럼 다단계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을 아예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교육시키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100% 사업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긴 해요. 저도 경험한 게 없고 제가 아는 사업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사업은 무조건 레버리지 시키는 거. 내가 일 안 하고 밑에 직원들이 해서 직원들이 내 걸 가르쳐줘서 직원들이 돈을 벌어와서 난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하고 주위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 다 레버리지 시키더라고요. 굳이 내가 뭐 서울대학교 안 나왔어도 서울대학교 나온 애를 취직시켜가지고 우리 취직시켜서 걔를 통해서 뭐 돈을 번다던가 그러는 것 같아요. 카페를 하더라도 내가 굳이 커피 머신 다 안 내리고 커피 머신 내리는 애 따로 있고 뭐 설거지하는 애 따로 있고 주문받는 애 따로 있고 난 종합적으로 지금 관리 감독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일은 이 친구들이 다 거의 하지만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버리지. 약간 제가 이해하는 시스템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네. 되네. 맞아. 사업 시스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이제 주짓수를 했었잖아요. 제가 주짓수 체육관 했었는데 그 본점이 이제 미국 거예요. 그레이시 주짓수라는 데가. 근데 이제 그 그레이시 주짓수가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성행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초대 UFC 있죠. 초대 UFC에서 어떤 그레이시 가문에서 한 명 나와갖고 주짓수를 알리겠다 해갖고 재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주짓수 진짜 대단하다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진 건데 근데 이제 유명해지는 거랑 돈을 버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서 이걸 사업적으로 아이템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딱 짜갖고 이제 미국에서 딱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만 벌써 8개인가 9개 벌써 있고 막 일본에도 있고 엄청 여러 군데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시스템도 진짜 잘 만들어놨고 초보자들을 위한 시스템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주짓수 주짓수가 요즘에 다른 체육관들은 다 스포츠 주짓수 어떻게 하면 점수 많이 내고 이런 주짓수인데 거기는 이제 무술은 실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점수 따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아예 마케팅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들이 딱 와서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넘어지고 나서 안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로 마케팅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켜 왔죠. 그래서 이게 애들은 진짜 머리가 좋구나. 사람들 뇌리에 딱 박히게 자극적으로 딱 실전에 살아나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케팅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시스템. 뭐 내가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면은 전혀 이제 나만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마케팅만 엄청 잘해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막상 볼 게 없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완전 망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칠기삼이죠. 예, 마케팅 시스템 완벽해. 안 터져? 못 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사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의 범위를 저는 아까 제가 답변을 했던 게 되게 좁은 범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한 거였었거든요. 당장 뭐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영업 자체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벌리는 일이다 보니까 사업이랑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스템이 있다고 전 느껴서 제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고객을 뭐 어떻게 만날 건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얘기를 할 때 자료들이라던가, 뭐 순서라던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가르쳐 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 빨리 습득을 시켜야지 돈을 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인 건데,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탁 생각이 든 게, 진짜 이게 조합을 잘 시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장이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솔직히. 영업하고 조합을 잘 시키는 사람. 근데 직원들은 이제 각각의 자기가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제 사업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 중요성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런 걸 연습하고 계속 개발시키는 거는 그 다른 분야로 갔을 때도 비슷한 사고의 흐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영업에서 만든 시스템들을 이제 개인 영업하다가 법인 영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었다가 처음 탁 하면은 일단 막 시키는 것만 하겠죠. 근데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지금은 되게 달라진 게 그 시야가 되게 넓어졌어요. 내가 지금 이걸 했을 때 마지막 단계 가는 거에 가까워지는 건가?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처음부터 이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간 관계에도 그렇고 와사무대 여자를 만날 때도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처음에 전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멘트부터 뭔가 어떤 감정의 흐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 타임쯤에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서로 좀 가까워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떠오른 거예요. 완전 디테일하게. 네. 근데 이제 일할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만나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그렇고 저를 기획해 주시는 분한테 나를 어필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시스템적인 생각을 하면서 된 것 같아서 이제 수동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저 직장 생활했을 땐 그런 생각 1도 안 했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100을 할 수 있는데 자꾸 40만 시키니까 41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게 답답한 것도 있고 왜 나를 막아 이런 답답함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걸 깨고서 제 거를 하니까 리스크는 커졌지만 그만큼 이제 베네핏도 많이 커지는 상황이라 전 이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합리적이고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진짜 시야가 엄청 넓어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제가 뭐 직장 생활했을 때나 학생 때 이런 일 앉혀놨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사업 뭐 하면 좋죠. 맞아. 옛날에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걔가 멍청한 게 아니고
경험이 없으니까 뭘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수현 씨가 얘기한 것도 꼭 전문직이 돼야지 돈 버는 게 아니라고. 근데 돈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만 당연히 전문직 되게 재능도 있고 필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 생각해요. 저도 오랫동안 앉아서 그걸 못했어요. 벼락치기는 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전문직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학교 다닐 땐 인정을 안 했어요. 나는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랬지? 쟤네랑 나랑 똑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쟤네는 나보다 공부에 재능이 더 많구나. 뭐 하기 싫은 거를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분야로 오니까 이걸 막 열심히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분야만 알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그 수능만 보고 가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이끌어주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멀리 보는 생각을 좀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그런 생각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딱 깨달았고 아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답답해서 뭔가를 찾아보면서 깨달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저도 확실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냥 만족한다면 이제 멀리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내 돈이 돈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알아서 이렇게 굴려가갖고 더 불리게 만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가. 그래서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또 반감기 이제 시작해갖고 엄청난 상승을 통해서 요즘에는 진짜 거의 업비트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니, 지나가는 어머님들 이렇게 핸드폰 열고 다니시는 분들 뭐 업비트 깔린 사람 되게 많아. 네, 요즘에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냥 그래서 고점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게 인간 지표라는 게 지금 그때 빼야 돼, 빨리. 지금은 살짝 위험한 건가? 네. 엄마한테 생각해.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 거야? 연락 오면 바로 팔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큰 주제,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현 씨가 주식을 좀 했었었죠. 아, 예, 좋아해요. 주식에 대해서 일단 저 한마디. 주식이요? 예. 주식은 너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치 있는 걸 사서 그 가격이 됐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약간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사람들 다 욕하고 있어요. 아 무슨 전기차냐? 차는 엔진이지.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전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내가 뭘 알겠어요. 미래에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 이제 계획한 거나 매출 지표나 이런 걸 보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BYD랑 테슬라랑 지금 투톱인데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을 잘하는 회사가 있나? 하면 없거든요. 어차피 자율주행은 할 거고 전기차 중에 일단 테슬라가 일단 1등인 거는 뭐 확실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고 그러면 그냥 지금 안 좋게 볼 때 천천히 매수해서 사람들이 그 테슬라 그 가격 정적인 가격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 테슬라 갖고 싶다. 테슬라 주식 막 엄마들이 막 테슬라 주식 어떻게 살아? 물어보면 그때 갖고 싶어요? 그때 주는 거죠. 나 쌀 때 사가지고 그때 갖고 싶어요? 드리고 그리고 돈 현금 있다가 또 약간 그런 주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위기에 투자하는 법인데요. 백전백승하는 이때까지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인류는 멸망했다. 코로나 터져서 다 뒤져버릴 거야 하면서 딱 주식에 다 던지고 비트코인 다 던져버리고 야 이제 인류는 멸망했어 다 던질 때 그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던진다고 진짜 인류가 코로나 걸려서 다 죽을까? 하면 그래도 몇 명은 살지 않을까? 그래도 주식은 그래도 애플은 팔 것 같은데 코로나 걸려도 마스크 끼고 애플워치 차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야 해가지고 그때 사는 거죠. 근데 막 사서 주식 사서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야 코로나 별거 아니었네. 인류 다 안 죽었네. 또 죽은 사람 죽지만 또 사는 사람 살았네.
아 뭐야 다시 주식 사자 할 때 주식 갖고 싶어요? 왜 주는 거죠. 그때 사셨나요? 네. 오. 아 근데 물론 저도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덜 못 샀지만 항상 그래도 10% 20%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리고 수현 씨처럼 이제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은 뭐 아, 그럴 수 있는데 그 10억이 아니에요. 시야가 10억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게 딱 그런 시야 갖기 되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해봐서 나오는 네, 말이죠. 맞아요. 전혀 아니고요. 잃어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네. 하고 한 네. 사람이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경험도 할 필요도 없어요. 책만 읽으면 돼요. 그냥 주식 관련된 책, 전 가치 투자 위주로 공부해서 가치 투자인 책 진짜 5권만 읽어도 굳이 뭐하러 돈 잃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수학의 정식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구나. 하면 굳이 1 더하기 1 내가 연구해가지고 1 더하기 1이 뭐지? 막 뒤져보고 1 더하기 1이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1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2는 4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병 걸려가지고 막 코로나에서 무서워하면 그때 주식 살아서 이 사람이 돈 벌었대요. 그럼 그렇구나 1 더하기 1은 2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 좀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안전한 거. 그냥 그거지. 굳이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본능에 되게 역행되는 행위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깨달으시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나 투자해야겠다. 본능에 왜냐면 투자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을 생각을 많이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무섭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인데 넣었다가 만약에 내 갑자기 마이너스 200만 원이 돼버려. 그러면 큰일 났다 바로 빼 이렇게 되는데 더 약간 미래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인생이 답도 없었어요. 확실한 거는 제가 월급이 180만 원인데 그때 서울 집값이 10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월급 180만 원으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답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되고 이거 답이 없네. 이거 어차피 뭐 다 잃어도 서울 아파트 못 사고 다 모아도 서울 아파트 못 사는 거면 이거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구나. 이거 믿져야 본전이구나. 이걸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죽기 살기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축 한 푼도 안 써서 저축해도 안 돼. 뭐 다른 직업 예를 들어 내가 의사야. 의사인데 뭐 연봉이 1억이야. 1억이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10년이 걸리네. 한 푼도 안 써서 10억 모았어. 근데 그때 되면 집값 또 올라와 있죠. 그럼 뭐야? 의사를 해도 연봉이 1억이어도 서울 아파트 하나를 못 사는 거야? 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월급으로 뭐 아파트를 뭐 10억, 20억짜리 살 수 있다. 뭐 연예인들 사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 인생에 진짜 답도 없다. 방법도 없다. 다 모아도 안 되고. 뭐 이거 잃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답도 없네 하면서 그냥 투자한 거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00만 원 모아서 뭐해? 200만 원 모아서 뭐해? 그냥 쭉 밀어붙이는 거. 100만 원, 100만 원으로 2만 원 벌었다. 102만 원으로 하고 102만 원에서 3만 원 더 벌었네. 105만 원으로 투자하고 쭉 밀어붙이다 보면 언젠가 1,000만 원 내가 투자하고 있네.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네. 이게 그릇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복리의 힘을 깨닫게 된 거네요. 예. 근데 물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오마카세 매일 먹으면서 모으면 더디죠. 네, 정말 빨리 가고 싶다면 고통을 참아야 돼요. 아주 멋있는 말 감사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건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옆에서 그 저희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옆에서 찍어서 보면서 느낀 건데 수현 씨 덕분에 약간 그 잠들어 있던 돈에 대한 그 승부 본능이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한 번도 살면서 저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전투적으로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조금씩 들다가 그때 이제 수현 씨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을 들으니까 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열심히 저도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어. 내가 먼저 얘기했어. 아니 난 그때도 얘기했었어.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일단 투자를 안 하면은 뭐 되나요? 막 180만 원씩 했는데 뭐 안 되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년 모아도 2천만 원인데 10년 모으면 2억이네요. 10년 뒤에 아파트값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되니까.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거기 계속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돈이 왜 불어나는지는 이제 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보시고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동소득을 일단 처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많이 저축을 하면서 투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시드를 모으는. 네. 저도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돼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맨날 단타만 치고 이랬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한 사이클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트코인도 옛날에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올라가고 있을 때 딱 시작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좋은 기회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쌀 때 사야 되는구나. 세일할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위험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험에 투자할 때 큰 위험은 그 회사가 망하거나 코인은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거를 고르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차트만 보고 좀 그런 거 투자를 하는 편인데 위험에 투자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꼭 10만 원이라도 해봐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 맞아요. 이 감정을 못 이겨서 돈을 못 법니다. 맞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진짜 내가 하란 대로 다 됐죠? 처음에 코인 얘기했을 때, 아, 자긴 그렇게 안 한다고 했었죠? 원홍 씨가? 근데 다 제 말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 날렸잖아요. 그게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 돈을 넣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란불 들면 이제 머리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들고 잠 못 자고 막. 빨간불 들어와도 그래요. 근데 이게 금방 벌면 이제 잃어봤으면은 한 1, 2%만 올렸어. 아, 그래. 이거라도 먹자. 그래서 팔고. 버틸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버티고.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건데 이거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건데 저도 그걸 다 겪어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지금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랑 똑같이 겪는 거거든요. 진짜 이성적인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1억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인생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얘기가 빠졌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부동산 경매를 이제 지금 입찰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가가지고 처음 입찰하는 거 제가 같이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해주고 했었는데 이 당장 저도 이제 내년에 결혼해서 집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이제 막 그 코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자꾸 늘어나면서 돈이 분산이 되고 어디가 더 많이 오를지 내릴지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전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오면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 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기가 힘들어요 계속. 솔직히 그냥 직장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2, 300만 원 받는데 풀대출 받고 이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진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투자를 공부하게 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저는 나중에 코로나 때 신풍지하고 막 겁나 몇십 배 오르고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식이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사람들 다 팔 때 저는 조금씩 샀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세일한다 이러면서 이게 망하진 않는다는 걸 전 알았거든요.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돈을 번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경험을 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맞아.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도 이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올 테니까 무조건 하락장이 올 테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잘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은
참 수익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다. 결론은. 맞아요. 조급함이랑 관련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진짜 돈이 날아갔을 때 그 머리 뜨거워지는 거를 느껴보고 막 머리 때리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를 겪어봐야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맞아. 아주 진짜 너무 공감이 돼갖고 이게 제 얼굴이 막 이렇게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했었죠. 어떻게 보면 투자 첫 시작이 비트코인인데 이제 형이 알려줘갖고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최고점에서 샀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최고점에서 샀는데 운 좋게 그때 갑자기 상승장 이제 시작돼갖고 막 올라가갖고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 넣기만 하면 돈이 벌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그때는 이제 뭘 찾아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기 지표는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냥 저점 찍었을 때 딱 사면 올라가는구나. 풀매수 빡! 근데 팍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뭐 분할 매수 이런 없어. 그냥 풀 매수 딱. 근데 바로 올라가. 나이스. 그래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가 이제 잘못해갖고 그 다 날리고 대출을 해서 했었는데 그걸 다 날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계획을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제 계획을 짜면서 이게 항상 그 유튜버 슈카월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들이 항상 그 주식이나 이런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게 하락장 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지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잃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정보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검색하고 이거 이렇게 되버렸네. 최근 그때 뭐 나시 TV라는 사람이랑 이제 홍인기 씨 책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뭐 신사임당 이런 거 막 돈 잘 버는 사람들 책 막 사갖고 그냥 계속 읽고 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다시 시작해보자 해갖고 다시 시작해서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본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쉽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또 돈이 벌리니까 또 풀면서 버릇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돈을 벌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복귀를 다시 처음부터 태초마을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업비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하루 종일 업비트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200에서 거의 950까지 벌었다가 다시 200으로 떨어졌어요. 태초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되게 짧은 순간인데 이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진짜 많은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진짜 빨리 파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좀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1% 2% 올라가네 3% 올라 팍 빼고 아까 그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팔아버리고 약간 요런 게 이제 좀 늘게 되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딱 얘기하면은 급발진하게 되잖아요. 막 옆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소리 내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래요? 뭐 저도 인내심 있게 이제 멀리 보게 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참 이게 뭔가 되게 인격적으로 많이 원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 왜 인성이 화면이 되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본능에 역행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아무튼 이제 천천히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 원래 있던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네. 이미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최고점이 제 돈이라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아까 시드 얘기하셨는데 그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 200만 원이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사실 못 늘리면 돈이 많이 있어봤자 더 잃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씩 불려서 좀 지금은 원칙을 좀 많이 세워놨거든요. 한 8가지 정도? 원칙을 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할 때 딱 하고 그 원칙을 못 지키면 부모님한테 그 즉시 50만 원을 송금을 하자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송금했거든요. 원칙 안 지켜서.
아니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5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다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또 겸손해지고 또 원칙을 또 내가 봤을 때 당신 아직도 몰라. 아마 한번 5번까지는 이제 지킬 수 있는데 아니, 깡통을 2번 정도 쳐야 돼요. 2번 정도? 한 번 더 쳐. 한 번 더 쳐야 돼? 아, 쉽지 않네. 그러면 그때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아 원홍아 너 이제 됐어. 이제 시작. 너는 이걸 이겨내면 돼. 이겨내는 게 조금 힘들어. 근데 해봐. 그때 제가 인정해주겠습니다. 깡통 한 번 더 찰 때까지. 한 번 더 찰 때까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진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금 흘리고 있는데요? 살짝 아니, 지금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이게 전화해서 그러겠지. 여보세요? 계속 이제 형 그러게 반복이 돼야 네. 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투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제 달러 1,400원을 찍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한다 그랬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하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거 뭔가 좆될 것 같은 위기가 요즘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금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분들이 금 엄청 사고 계세요. 그래갖고 뭔가 이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달러가 올라왔으면 저는 거의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좋아요. 미국 주식에 이제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1,300원에다가 1,400원?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또 주식은 주식대로 올라. 그러면 또 그 미국 주식은 또 배당을 잘해줘서 배당금 오면 옛날에 막 10만 원 오던 거 더 플러스 돼가지고 1,400원이니까 환전해서 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한국 주식은 또 한국 주식대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이 아무데도 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 엔화 싸니까 많이 놀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싸니까 더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주식도 있으니까 한국 주식은 또 한국 주식대로 올라서 좋고 달러는 달러대로 올라서 좋고 배당금 받는 것대로 다시 환전해가지고 이걸로 돈 벌고 계속 이게 삼중 개이득이네. 네, 그래서 자산을 미국도 갖고 있고 한국도 갖고 있고 원화도 갖고 있고 달러도 갖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오히려 달러가 오를수록 달러 1,800원 되면 내 자산 그냥 가만 숨었었는데 돈이 오는 거잖아요. 역시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가 올랐으니까 테슬라 난 주식이 그대로여도 달러가 올랐으니까 그 자체가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이건 수현 씨가 투자에 관심이 있고 해봤기 때문에 여러 시장을 아니까 이때는 여기다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국내 주식만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이 안 나겠지. 맞아요. 저도 이제 보험하다 보니까 상품 중에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꼭 굳이 막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 이런 거밖에 모르면 우리나라가 망하면 이제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높을까 해서 그럼 미국이 괜찮으면 미국하고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하면 대한민국만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자꾸 마인드맵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어릴 때. 그런 거를 자꾸 하면서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똑똑하게. 맞아. 그리고 비트코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거의 금이다. 이거는 온라인 금이다. 디지털 진짜 금이다. 거의 이제 ETF 미국이 승인 나고 홍콩도 ETF가 또 승인 났으니까 중국 자본도 이제 들어올 거고 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전 비트코인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명 달러에 대적한 자는 항상 미국의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막 중국 패고 막 일본 막 협박하고 일본도 잘 살 것 같은 막
그래서 달러에 대응하는 자산은 무조건 미국이 접할 거다. 근데 이제 미국이 ETF 승인 나면서 오히려 미국이 가장 거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오르면 가장 이득을 볼 나라가 어디지?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패지 않게 확실히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이 인정한 자산이니까 비트코인 꼭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좀 안전할 수도 네, 있겠다. 오히려. 예. 알트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트는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알트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한국인들은 또 인생에 답이 없어. 알트 말고는 알트로 100배 이제 띄우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못 사기 때문에 저도 그 공감해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알트를 하는데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랑 네, 이더리움 하는 사람 거의 없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젊고 모아놓은 돈도 막 10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하려면 진짜 알트밖에 없어. 진짜 그건 공감한 것 같아. 맞아. 짜릿해. 짜릿하자 진짜. 새로. 네. 몇 시간 만에 몇십 프로 마이너스 치킨 이런 짜릿함이 정말 사람 마인드를 참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어요. 노동 수익이랑 이제 전문직, 그 다음에 사업이랑 투자 이렇게 네 개를 얘기해봤는데 이제 돈을 그렇게 벌어서 이제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없는 사람과 이제 있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살면서 이제 좀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돈이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의 각자가 느꼈던 약간 느낌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왜 없는 그런지.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 많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돈 얘기하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야. 이 말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없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돈이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형님 맞아요. 말대로. 부자가 말하면 아까 이제 인정하는 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 되는 법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가르칠 이유도 없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식을 왜 알려줘? 당연한 거잖아요. 부동산 지식 엄청 좋은 거 정보 있으면 줄 거예요. 남들한테? 안 주죠? 내가 투자해야 되는데 총액 내가 당첨돼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엄청 차가운 냉정한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돈 얘기에 좀 밝고 열려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좀 더 유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아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못 쓰고 얼마 저축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들어온 돈이 그건데 근데 내 수입을 늘리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영업 시작했을 때 인생 걸고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였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내 뭔가 머리를 써보고 싶고 내 아이디어를 발현시키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돈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어쨌든 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행복해질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아니 근데 당장 여기 저희 지금 촬영하는 것도 다 돈이고 올 때 제가 커피 사왔잖아요. 이런 것도 돈이고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돈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살 집도 돈을 내면서 사는 거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것도 돈, 보험료도 돈. 내가 어디 데이트 좋은 거 하러 가는 거 다 돈인데 왜 돈을 그렇게 부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막 돈을 말하고 얘기를 하면은 욕심쟁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스님이어가지고 뭐 요즘 스님들 무소유 람보르기니 이런 타고 것도 다니던데. 네? 스님들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던데. 그 스님한테 많이 배워야겠는데. 풀소유. 풀소유라고. 저는 최근에 선거를 했었잖아요. 네. 좀 확률적으로 좀 가난하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좀 돈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이 국민의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데이터 상으로 강남구 주변으로
국민의힘이고 음, 좀 약간 못 사는 동네에 이렇게 있을수록 더불어민주당. 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아무래도 부자들 돈 이제 분배 좀 하자. 야, 돈 내놔. 밑에 사람들 N방 때려가지고 월마다 25만 원씩 받고 해야 되니까 돈 내놔.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부자가 잘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그래 더 많은 부자들이 더 들어오고 부자들이 좀 더 이제 해야 오히려 더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또 그런 위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은 약간 그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약간 일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겪었을 때? 일단 정치적으로 다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에너지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적으로 조금 더 아둥바둥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심지어 돈이 많으신데 더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조깅하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처럼 몸 아프나 출근 안 해야지 오늘 쉬어야겠다 무슨 주 5일 무슨 소리야 주 4일 미국은 주 4일한데 주 4일 했으면 좋겠다 내일 연차 써야지 뭐 요런 거 많고 오히려 부자들은 막 주 7일이라고 막 밤 새벽 하루 3, 4시간밖에 안 자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에너지에 주사일제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 그들과 저희가 차이가 좀 더 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나는 어차피 주 7일 일하니까. 그래 너네 더 많이 쉬어라. 더 많이 쉴수록 나랑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야인 것 같아. 당장 지금 쉬고 싶어. 당장 지금 사람이면 당장 지금 쉬고 싶죠. 사람인데 근데 그 휠체어 끌까봐 휠체어란다 그 리어카 끌까봐 리어카 끌까봐 무서워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리어카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제가 보험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진 않아요. 좀 더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산이 이제 보통 없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제 폐지 줍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그분들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사셨을 것 같냐? 그럼 열심히 살았을 것 같대요. 근데 어머님은 그럼 뭐가 다르시냐? 야,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미래를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도 어리지만 제가 아들뻘이겠지만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도 미리 저는 생각해볼 계기가 있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저한테는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 허세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왜 나보다 수입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들이 호캉스를 왜 가지? 나도 안 가는데 오마카세 이런데 왜 가지? 집이 좀 사는 애인 것 같아. 잘은 몰라. 근데 그냥 뭐 용돈 받으면서 하는 건지 뭐 음악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벌겠어요 솔직히. 뭐 몇 천만씩 벌면은 말을 안 하지. 근데 그러면서 막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그냥 대책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더 그런 사상적으로 좀 격차가 생기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이랑 쟤는 똑같이 나처럼 직장 다니는데 왜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데 어차피 돈 모으면 집도 못 사고 하는데 그냥 나도 다 쓰자 이런 의식이 자꾸 생기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만 봐갖고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다 약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형도 이번에 그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그 개인 영업으로의 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수현 씨도 이제 뭐 투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더 시드를 늘리거나 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또 대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요즘에 이제 약간 돈 얘기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 아 맞아요. 돈 얘기를 하면은 다 사기꾼이다. 맞아요. 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더 돈 얘기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희진 씨도 그렇고 뭐 엄청 많잖아요. 정청조 사업하는데 알고 최근에 보니까 사기꾼 막 이러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니, 자기가 보고 싶은 거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저는 그런 사람도 있어도 나한테 누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세대를 봤을 때는 그 예를 들어 뭐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관점을 평가를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왜 그걸 모르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 사기꾼들은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도 보험 상담할 때 똑같이 얘기 나오는데 뉴스에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이 나오지, 심장마비가 나오지, 뇌혈관 질환으로 약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심각한 것만 나와요. 테러, 칼부림 나서 사람 죽었다, 교통사고 3중 추돌 막 이런 게 나오지, 심각한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까 제가 인스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는지. 근데 인터넷 뉴스 들어가면은 경제면을 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흐름을 가고 있고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 같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지 뭘 배울 점이 있는지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저는 그 사회 그런 걸 안 봐요. 사회면, 연예면 이런 거 안 봐요. 보면 열받는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 뉴스를 안 봐요. 왜? 열받는 얘기만 나와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뭐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 근데 그런 건 파악할 이유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국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그리고 정치 뉴스 잘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그걸 사기꾼이 많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저도 사기꾼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기에 왜 당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고 다들 당장 지금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당신은 70살에 부자가 됩니다. 누가 좋아하냐고. 당신 당장 다음 주에 부자가 될 거예요. 당장 일주일 뒤에 로또가 당첨될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지. 사람은 되게 단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왜 사기를 당하는지도 왜 한편으로는 알 것 같고 일단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확실하고 공짜로 막 잘해주거나 뭐 일단 뭐 물론 사기꾼들 물밑 작업하죠. 뭐 마음을 얻으려고 항상 그 쓰리 콤보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10,000원 빌려줬다가 10,000원 바로 갚고 다음에는 100만 원 빌려줘. 그래? 10,000원 갚았으니까 100만 원 빌렸다가 100만 원 바로 갚고 그 다음에 나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0만 원? 그래 100만 원 갚았으니까 1,000만 원 빌렸다 도망가고 요 마음 쌓기 요 스킬도 충분히 약간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기는 충분히 당할 수 있고 사기는 진짜 돈 가지고 하는 건 진짜 그 살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기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의 사기는 이꼴 살인이다라고 똑같이 살인자랑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가 또 사기꾼에 대해서 또 엄청 너그럽고 러프하고 사기 쳤어? 그래 다음엔 치지 마. 3년 살고 와. 또 사기 쳤어? 다음엔 치지 마. 그래 10년 살고 와. 이런 정도로 널널하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그 돈으로 그냥 다 비트코인 바꿔가지고 USB 들고 있다가 콜드체인 해놔가지고 저 돈 없는데요? 돈 없어? 돈 없으면 빵 살아야지. 그래 너 20년 살고 와. 20년 살고 와가지고 100억 하면 얼마나 깨이득이에요. 나 같아도 하겠다. 나 같아도. 그러니까 좀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생각 우리 법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건 맞죠. 그쵸. 욕심 없으면 사기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좋은 기회가 있다. 근데 진짜 공개되지 않는 정보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돈 벌 방법 모르겠는데 어찌저찌 그동안 모아놨던 몇 천만 원 자금, 자기 노후자금 빼갖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를 몇십 년 살면서 못 배운 거죠, 그 사람은. 맞아요. 전 두 분 얘기 너무 공감하고 저는 사기 친 사람은 물론 너무 잘못됐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자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20살 넘었고 다 성인이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건데 자기가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공부하고 준비를 했으면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사실 자기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운전을 안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뭐 운전 실력이 좋아서 좀 피할 수 있었더라면,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좀 겹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100%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행동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기꾼이 물론 나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잘 속이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그 심리 파악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했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사기를 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걸 했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좋은 많이 하게 것만 되는 빼서 것 배우면 좋다는 같아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희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물론 방법은 잘못했지만 큰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약간 요렇게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좋은 쪽으로 잘 쓰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웬만한 있고. 사기는 그 영화에 나오듯이 막 신분증 위조해가 하거나 막 음. 전산 조작해가지고 음. 통장 잔고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사기는 저희는 모르는 수준이니까 음. 대부분의 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당하는 것 자체가 음. 욕심 부려가지고 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를 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냥 시야가 넓어서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네? 오케이 투자! 사기 당했는데 저이 새끼 이거는 좀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 예, 그런 게 저는 어딨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어. 생각해서 조금 더 잘 알아봤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초창기에 나오는 말이 이제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가는 게 뭘 행동할 때는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전 사기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불강력적으로 당연히 당하는 건 당한- 맞죠. 예를 들어 AI로 똑같이 엄마 전화번호로 엄마가 뭐 수연아 뭐 너 진짜 큰일 났다 1,000,000원 입금해 줘 목소리 엄마하고 전화번호 뜨는 것도 엄마야.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보이스피싱이 유명해지기 전인데 번호도 엄마라고 뜨고 목소리도 엄마고 사고 나서 급박하고 1,000,000원만 보낼 수 있는 또 돈이 있어. 1,000,000원 빨리 보내주면 안 돼? 나였으면 내가 안 속았을까? 나였으면 속았을 것 같네.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이니까 지금 유명해지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하니까 안 속는 거지. 저는 뭐 사기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의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네. 다음에 좀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씨발 족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또 당해서 또 그냥 씨발 족같네 이러고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또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그냥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돈 얘기하다 보니까는 진짜 사람 사는 얘기가 다 나와서 사실 뭐 가치관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막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밀접하죠. 사실 진짜 생존에 너무 밀접한 관계라서 너무 이제 이 중요한 걸 왜 지금이야 좀 이렇게 깨달았을까라는 좀 후회도 들고 근데 뭐 그렇게 후회해봤자 어차피 시간 흘러가니까 빨리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엄청난 자산가도 아니고 그냥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잘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직업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일단 전문직으로 했을 것 같고 근데 기술은 의사 이런 거 말고 지금처럼 뭐 로프 탄다던가 뭐 예를 들어 뭐 타일 붙인다던가 도배를 한다던가 경력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대로 뭐 그 타공 뭐 한다던가 뭐 그거를 그냥 하나만 쭉 해보고 싶어요. 저 뭐 3년 4년 한 직업은 있지만 뭐 한 10년 보통 이렇게 한 친구들 있잖아요. 직업군인 친구들은 벌써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 행보관님 되고 뭔가 이룬 거예요. 벌써 행보관님 하고 벌써 상사 진급하고 다 하나씩 이룬 거예요. 근데 와 물론 물질적으로 다 떠나서 되게 멋있다.
저렇게 꼭 한 분야를 쭉 하면 꼭 그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분야를 지긋하게 꾹 하는 것과 꾸준한 그 돈 번 돈으로 알뜰살뜰 아껴서 또 투자를 하고 투자해서 나온 소득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돈 번 돈 다시 투자하고 계속 굴려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보통 지방에 같은데 뭐 경기도만 살면 되지. 아니 뭐 그냥 뭐 나 원래 있는 고향에 있는 땅 아파트 사야지 그런 분도 있는데 뭐 자기는 거기 살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제 고향은 김천이거든요. 구미 옆에 100억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김천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저 압구정에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압구정에 살고 싶겠죠. 내가 아무리 김천에 살고 싶어도 돈이 어디로 몰릴까? 내가 부자라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김천에 있는 아파트 살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그걸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고 돈이 몰리는 쪽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제가 지금 뭐 34살 때까지 뭐 크게 이룬 거는 저도 전혀 없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뭔가 자존감이라던가 앞으로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경험들이. 뭐 알바를 한 것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책임을 당해야 될 때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뭔가 힘들어진 적도 있었고 뭐 돈을 번 경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34살에 조명철이 지금 된 건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더 빠른 길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이 살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돌아가면. 근데 앞으로라도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돈을 잘 벌든 더 잘 살고 싶다면은 내가 그 곳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 지금도 또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험이 아니라 법인 컨설팅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안 했던 걸 또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품만 계약만 보험으로 받는 거지 아예 다른 일이에요. 보험이 아니라. 근데 이것도 제가 그릇이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알바해서 시급 얼마짜리 사람이었지만 음악을 해서 이제 축가해주고 얼마 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레슨하면서 얼마 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제일 밑바닥에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 됐다가 보험 시작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냥 일반 개인 보험 하는 것보다 이제 법인 컨설팅 하는 거를 알게 돼서 계속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지식을 또 습득을 하겠죠. 노하우도 얻고 그러면서 생각이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라서 부자가 제가 뭐 38살 때 뭐 100억대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뭘 몰라서 그렇게 써은 걸 수도 있고 진짜 생각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지금 당장은 뭐 얼마를 벌지만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싶고 한 달에 1억 번다고 또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큰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투자를 잘해야겠네. 그럼 투자는 뭐가 있지? 자꾸 이게 생각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생길 거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 또 공부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뭐가 최선일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부자가 안 돼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부자 자꾸 돈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잘 살고 싶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서 원하는 게 돈이었었던 건데 본질적으로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게. 그런 결핍들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 거의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저도 뭐 지금 뭐 자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사실 이렇게 살아서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득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남인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험 일단 많아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무조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뭐 투자를 하건 뭐 사업을 하건 아니면 뭐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깨지건 뭐 아무튼 실패를 계속 겪게 되는데 거기서 뭐 아까 다들 뭐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옛날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끈기는 있었거든요. 뭐라고 할 때 오케이 다시 하면 되지 하는데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석을 안 했던 거지. 그냥 다시 하는 성격. 그냥 될 때까지 다시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것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모든 거에 다. 그래서 좀 뭔가 틀렸고 실패를 하면은 차분히 그냥 앉아갖고 생각을 해서 왜 실패를 했지? 약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다시 하고 그게 또 조금 또 틀리면 그걸 또 분석하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든 뭘 성공을 하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분석을.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저도 완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이제 그거를 돈을 날려봐서 깨닫게 된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돈을 날려서 깨달은 케이스인데 그게 참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오늘 역대급 길이로 팟캐스트를 진행한 거 아시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일 길게 했어요. 제일 짧게 할 줄 너무 짧은데? 더 하고 싶은데. 그쵸? 좀 짧아요, 진짜. 한 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워낙 또 저희가 거기에 관심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희 앞으로 뭐 계속 뭐 투자나 이런 거 얘기도 할 거고 비트코인도 얘기할 거고 일하는 것도 얘기를 할 거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가면서 서로 좀 잘 됐던 부분도 꼭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뭐 저 이렇게 해서 투자 실패했습니다. 사실 누구한테 얘기해서 약간 치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